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4식구는 한 집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무난했던 우리 가족이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하신 겁니다. 군대에서 이 소식을 들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와 동생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공직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세 식구가 다시 화목해지려는 찰나 어머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과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죠.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걸까요? 또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을 버린 아버지에게 부양료 청구를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공무원이 되고 잘 자리 잡은 사연자를 보면 미안해할 것 같은데 부양료를 안 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으니 네. 호환무치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사연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우선 부양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부양료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사연자분이 그거를 꼭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우리 민법에는 부양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습니다. 네. 1차적 부양이란 모자라도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사이로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로 부모와 자식 간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적 부양이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최저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데 부양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는 사정으로 결국 부양할 사람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정도라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차적 부양 의무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고 2차적 부양 의무는 콩 한쪽밖에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네요. 네, 그래서 1차적 부양이 인정되는 관계 이외에 친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1차적 부양 의무는 아니고 2차적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요즘 이런 부양료 소송 흔한가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100만 원씩 달라고 하는데 좀 많은 액수 같거든요.
네,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정법원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재산에 대하여 탕진을 했는지 및 근로 의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네. 최근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많이 증가했네요. 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인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인정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네. 청구 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 증가율이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부양 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사연자의 경우도 사연자와 동생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되며 실제 네.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성인 자녀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해라라는 정도로 결론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이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자녀가 둘이지 않습니까? 그 동생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동생에게 부양료 내가 이미 지급했으니까 그거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과 같이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인 바 네. 공동 부양 의무자 중 부양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지급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부양료 청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구상을 하는 경우의 관할은 민사법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형제들 중 1인이 부모님 부양 비용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 비용을 분담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이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인정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러나 과거에 부담했던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그 전에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 부양료를 상환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다른 부양 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내팽겨친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 게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양료를 아예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만약 사연자가 부양 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는 않으나 앞으로 아버지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나간다면 그 시효로 그 의무가 소멸되기도 하며 판결 등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판결이 난 이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입니다. 부모와 이제 성인 자녀 간의 관계는 2차적인 부양 의무에 해당합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있는데요. 다만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 부모의 재산 탕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